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중급 편제 11장 동명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명사는 저희가 앞 시간에 배워본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굉장히 성격이 비슷한 게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명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동명사는요. 마찬가지로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거든요. 그 형태가 동사 원형 플러스 ing입니다. 그래서 뭐 singing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동사의 의미나 성질은 그냥 그대로 가지세요. 그리고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왜? 명사의 기능이 주어, 보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를 이용을 해서 명사처럼 사용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 이거는요. 앞에서 저희가 봤던 to 부정사도 마찬가지였죠. 그 동명사 앞에다가 낫을 붙여주는 겁니다. to 부정사 앞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앞에다가 낫을 붙여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용법은요. 주어로 쓰인 경우, 목적어로 쓰인 경우, 보어로 쓰인 경우,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명사로 쓰일 때 저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있었죠?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keeping a diary in English. 자, 영어로 다이어리를 쓰는 것은 is not so difficult.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keeping a diary 해서 지금 keeping이라는 동명사가 쓰인 거죠. 주어로 쓰인 거죠? 자, 이때 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언제나 3인칭 단수이다. to 부정사에서 명사적 용법도 주어로 쓰이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3인칭 단수를 취급했죠? 마찬가지 개념이십니다. 자, 그럼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s long as we love as long as we live 우리가 살아있는 한 our heart never stop beating. 우리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beating, 뛰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지금 stop의 지금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요. She's fond of playing with a doll. 그녀는 인형이랑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문장입니다. of 뒤에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때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동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꽤 나오세요. of 이런 식으로 해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동명사를 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 보도록 할게요. 자,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보시면 주격 보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목적격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흔히 주격 보어로 많이 사용되세요.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격 보어만 우선 보도록 할게요. What I like be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다? Listening to good music.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주어가 뭔지 설명해주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주격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 말 그대로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꾸며주는 건 아니시고 약간 의미가 다르세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꾸며주는 게 그대로 꾸며주기 아니라 약간 뭐뭐 하기 위한 의미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waiting room 하면은 기다리는 방이 아니라 기다리기 위한 방. 그래서 대기실이 되는 거고요. A sleeping car 그러면 잠자는 차가 아니라 잠자기 위한 차. 그래서 꾸며주는데 그 의미가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목적이나 용도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실 게 형용사 용도로 쓰인 현재 분사 sleeping 이렇게 쓰인 ing형과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sleeping baby 하면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며주는 잠자는 아기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죠. 그런데 동명사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sleeping car 하면 뭐야? 잠자기 위한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세요. 자, 이거는 저희가 to 부정사도 의미상 주어 봤었죠?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의미상 주어가 있어요. 왜? 동사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행동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주어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나타내주냐면은 동명사 앞에다가요 그냥 소유격 혹은 목적격의 형태로 쓰입니다. 대부분 소유격을 쓰고요. 목적격을 쓰는 특수한 경우는 조금 이따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유격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 소유격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를 밝힌다. 그래서 Did you mind my closing the window? 그래서 너 꺼리니? 무엇을? Closing the window. 창문 닫는 것을 꺼리니? 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창문 닫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close 하는 게 대상이 누구다? close 하는 주체가 누구다? 그래서 내가 닫는다. 그러니까 내가 닫는 걸 꺼리겠니? 라는 문장이세요. 그래서 closing이라는 동명사의 주체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소유격의 형태로 my의 형태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목적격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예외적으로 목적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첫 번째 의미상 주어가 somebody, no one 등의 부정대명사일 때. 부정대명사가 뭐였죠?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였죠. 그 다음에 고유명사 혹은 보통명사일 때. 그래서 예문 보시면요. I forgot someone calling m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나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someone 이런 경우에 summons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냥 말이 목적격이지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쓰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소유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의미상 주어가 무생물 또는 추상명사일 때.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 don't mind the planes 할 필요 없이 그냥 the plane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plane being late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수동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인 겁니다. 자, 수동태 동명사.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보시면은 아까와 달리 그냥 하나의 단어들이 아니라 보시면 힘, 인칭 대명사예요. 근데 인칭 대명사인데도 힘을 썼죠. 왜? 수동태의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힘이라고 해서 목적격을 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뭐를? being treated like that 그처럼 취급받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그 취급받는 게 내가 아니에요. 누구다? 그가 그렇게 취급받는 걸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급받는 주체가 누군지를 나타내주고 할 때 이때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주는데 수동태로 쓰인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목적격으로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씁니다. 구별하세요. 그래서 주로 소유격을 사용을 하고요.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쉬우세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주어와 일치할 때 보시면 I'm sorry for giving you so much trouble. 너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요. 많은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라는 문장이죠. 내가 미안해요. 근데 내가 너한테 그 trouble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일 때. 일반인일 때는 보통 다 생략됐었잖아요. 그죠? 뭐 수동태 문장 만들 때도 그랬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이기 때문에 그냥 pass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맥상 분명할 때 누가 봐도 아는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us.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누가 초대했죠? 당신이 초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초대한 주체가 누굽니까? 당신이죠. 그러니까 문맥상 분명한 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상 주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보셨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동명사 부정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보시면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크게 구별하고 있죠. 이거 저가 앞에서 투부정사 할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쭉 나열을 해놓고 이거는 비교하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다 외우셔야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이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그런데 다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세요. 그냥 팁으로만 알아주세요. 흔히 동명사는 조금 부정적이고 과거의 것과 연관되는 게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조금 긍정적이고 미래랑 미래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세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요. 어떠셨죠? 약간 부정적인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avoid, 회피하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벗어나고 뭐 끝내고 그만두고 꺼리고 연기하고 끝내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건 따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죠.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연습하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못하니까 연습한다.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구별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저는 팁만 드리는 겁니다. 약간 부정적인 거랑 연결되는 건 동명사가 많이 있으세요. 그 투부정사는요. 보시면 동의하고요. 결단을 내리고 뭔가 바라고 희망하고 배우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원하고 약속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인 뭐 있어요? 거절하고 실패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연결이 되지 않죠. 이런 것도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 많은 단어들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뭐다? 이건 몇 개 되지 않으니까요. 외워두세요. begin, start, continue, hate, love, like, dislike,
cease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그리고 시작하는 거, 좋다 싫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만두는 거, 좋다 싫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to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를 목적으로 갖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사와 to 부정사 모두를 목적으로 가지는데요. 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remember, forget, try, regret이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동명사는 과거, 부정적인 거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to 부정사는 미래, 긍정적인 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보시면 remember ing 지금 동명사 쓰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뭐만 것을 기억하다. 그리고 remember to를 쓰면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ing 쓰면은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to 부정사 쓰면 앞으로 미래에 뭐뭐 해야 될 것을 기억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I remember the mailing the letter. 나는 편지를 붙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to mail the letter 하면요. to mail the letter 하면 편지를 붙일 것을 기억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forget도 마찬가지세요. forget도 보시면은 ing를 쓰면요.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고요. to 부정사면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try는요. 과거에 시험 삼아서 뭐뭐 해본 거예요. 그리고 to 부정사는요. 미래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regret은 ing 쓰면은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는 아닌 거죠. 그냥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emember, forget, try, regret to 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관용적 표현 뭐예요? 그냥 수거라는 거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t goes without saying that 그것은 말을 that 이하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야? 말하는 것 없이 간다.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health is more precious than wealth. 자, 건강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make a point of ing 뭐뭐 하는 것에 포인트를 갖다. 그 뭐야?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갖다라는 거죠. 규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he makes a point of jogging for an hour every morning. 그는 되게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조깅하는 것을 규칙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on the point of ing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하려는 그 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he was on the point of breathing his last. 그의 마지막 숨을 쉬려는 그 포인트에 있다. 뭐야? 마지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above ing 결코 뭐뭐 하지 않을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뭐뭐 하지 않는 거죠. She's above asking questions about me. 그녀는 나에 대한 질문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far from ing 뭐야?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뭐 하지 않는 거죠. She's far from being interested in sports. 그녀는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not without ing 뭐뭐 없이 하지 않는다. 뭐야?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예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Grandma doesn't go out without losing her umbrella. 할머니는 우산을 잃어버리는 것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게 뭐야? 밖에 나갔다 하면 우산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with a view to ing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목적으로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보시면요. They built another factory. 그들은 또 다른 팩토리를 지었다. with a view 뭐뭐 할 관점을 가지고 뭐 할? to increase the output. 생산량을 증가시킬 그 view를 가지고 했다는 건 뭐야? 그걸 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ith a view to ing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용적 표현까지 외워두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